위대한 사회란 중소기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사회이다. 영국의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말입니다. 왜 국가는 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할까요? 개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금액도 소액일 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높은 편입니다. 아무리 개인 신용이 좋아도 대출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은 대출 규모가 크고 각종 저리의 정책 자금들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우선 기업과 관련된 법만 하더라도 관련 기본법에서부터 각종 특별법까지 많은 지원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 중에는 크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법,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 저리로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법,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와 은행은 개인보다 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각종 시책을 펼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은 한 국가의 고용 창출과 물가 안정에 큰 기여를 합니다. 한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하려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각 부문별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는 흔히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있는데 그중 기업은 수많은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에게 소득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여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기업은 사회 혁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회의 원동력은 혁신입니다. 세상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세워 슈페터의 말처럼 창조적 파괴를 함으로써 사회적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 나은 경제 행위를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문명의 이기로 기업만큼 효율적인 조직이 없죠. 오늘날 문명의 발전은 대부분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기업은 국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세금의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세금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금을 내고 있지만 국가 세금의 대부분은 개인보다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세수가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기업은 소비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입니다. 기업은 가장 품질이 좋으면서도 값싼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야 더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품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며 더 저렴하게 생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소비자들에게서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자본이나 기술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더 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보다 나은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용하고 있는 각종 가전제품의 발달로 주부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기업은 국가의 신뢰를 높입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이미지까지 좌우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싸구려 제품을 생산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 계획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기업을 지원한 결과 메이드 인 코리아의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과 제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마이스터 제도 등 독특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많아 국가 이미지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여섯째, 기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지역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정부는 불평등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차별적 지원이라는 비판 등을 야기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지역민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를 6가지로 살펴보았지만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내생적 성장이론 측면에서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형성,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세수 확보와 공동체 균형 발전으로 다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국가가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효율성의 잣대만 아니라 형평을 수반한 성장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누가 걸어다니며 전화 통화를 하고 세계인들과 자유자재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날 갈수록 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경제의 중심에는 항상 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에서 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군대도 기업만큼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고도화되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입니다. 그 때문에 국가는 창업을 장려하고 벤처붐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국가에도 이익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생존율은 매우 낮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가를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가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상 끝까지 살아남기 시리즈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